안녕하세요. 박수를 한번 갑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수회의록이라는 이 단편 문학집을 우리가 토론하겠습니다. 금수회의록은 안국선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조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을 질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기독교 사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면서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기독교적 사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을게요. 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해와 달과 별이 오랜 세월의 빛을 잃지 않고 눈을 떠서 땅을 굽어보니 강과 바다와 산이 먼 옛날의 형상을 바꾸지 않는다. 어느 봄에 꽃이 피지 않으며 어느 가을에 잎이 떨어지지 아니할까. 우주는 우연히 100대에 걸쳐 한결같거늘 사람의 일은 어찌하여 고금이 다른 것인가. 지금 세상 사람을 살펴보니 애달프고 불쌍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만하다. 전인의 말씀을 듣든지 역사를 보든지 옛적 사람은 양심이 있어 천리를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웠거늘 지금 세상은 인문이 결단나서 도덕도 의리도 염치도 절개도 없어져 사람마다 더럽고 흐린 풍랑에 빠져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 온 세상이 다 악해졌으니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여 악독하기로 유명한 도척 같은 도둑놈은 백주의 국도를 거리낌 없이 돌아다녀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안자같이 착한 사람이 더러운 거리에서 거지들처럼 한 도시락밥을 먹고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견디지 못할 고생을 해도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이가 없으니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으니 천리가 어긋나고 도덕이 없어져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나도 또한 인간의 한 사람이라 우리 인류 사이가 이같이 악하게 됨을 근심하여 늘 성현의 글을 읽고 그 마음을 본받으려 하였다. 마침 한가롭고 여유로운 마음에 곤히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봄바람의 유흥을 금치 못하여 죽장망해로 청산을 찾아가 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사면에 고운 꽃과 풀이 우어졌고 시냇물 소리는 정정하며 인적이 고요한데 흰구름 푸른 숲을 사이에 현판 하나가 달려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금수회의소라고 5글자가 쓰여있고 그 옆에 인류를 논박할 일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 또 광고를 붙였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물건이든지 의견이 있거든 의견을 말하고 방청을 하려거든 방청하되 각기 자유롭게 하라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길짐승, 날짐승, 버러지, 물고기, 풀, 나무, 돌 등 모든 물이 다 모여 있었다. 혼자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릇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귀하고 제일 신령하여 천지의 화육을 도우며 하느님을 대신해 금수 초목까지도 다 맡아 다스리는 권능이 있지 않는가. 또 사람이 만일 흉악한 일을 하면 천히 여겨 금수 같은 행위라 하며 어리석고 하는 일이 없으면 초목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물건이라고 욕하지 않는가. 그러면 금수 초목은 천하고 사람은 귀하며 금수 초목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은 신령하거늘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금수 초목이 도리어 사람은 무도 패덕함을 공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괴상하고 부끄럽고 절통하여 열렸던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분명하네. 예. 더 읽을까요? 여기까지 읽을까요? 들고옵시다. 목소리 좋으니까. 아, 그래요. 벼랑간 뒤에서 무엇이 와락 떠다밀며 재촉했다. 어서 들어갑시다. 시간이 되었어. 하고 바삐 들어가는 기세에 나도 따라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보니 각 길짐승, 날짐승 모든 버러지 물고기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그 안에 빽빽하게 서고 앉아 있었다. 모인 물건은 형형색색이나 자석은 정숙하고 질서가 정연한데
곧 개하려는지 방망이 소리가 똑똑 들렸다. 회장인 듯한 한 물건이 머리에는 금색이 찬란한 큰 관을 쓰고 몸에는 오색이 영롱한 의복을 입은 이상한 모습으로 회장석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허리를 구부려 절하더니 엄숙하고 다정하게 서서 여러 회원을 향해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을 청하여 만고에 없던 일대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개의 취지를 말하려 하오니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무릇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화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주를 곧 하느님이라 하니 하느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들어 각색 물건이 세상에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만드신 목적은 그 영광을 나타내어 모든 생물로 하여금 인자한 은덕을 베풀어 영원한 행복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목이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다 귀하고 천한 분별이 없는즉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할 이치가 있을 리 없습니다. 다 각각 천지의 기운을 타고 생겨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이들은 다 천지 본래의 이치만 쫓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본분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제 몸의 행복을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중에도 사람이라 하는 물건은 당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특별히 영혼과 도덕심을 넣어서 다른 물건과 다르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천리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니 그 하는 일이 모두 악하고 부정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고 은혜를 배반하여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일삼습니다. 애국 사람에게 아첨하여 벼슬만 하려 하고 제 나라가 다 망하든지 제 동포가 다 죽든지 거들떠보지 않는 역적놈도 있습니다.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나란 일을 결단내는 소인놈도 있으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로 섬기지 않으며 형제간의 재물로 인하여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 부부간에 음란한 생각으로 화목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이 같은 인류에게 좋은 영혼과 제일 귀한 특권을 주어 무엇 하겠습니까? 하느님을 섬기던 천사도 악한 행실을 하다가 떨어져서 마귀가 된 일이 있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없죠. 태고적 맨 처음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영혼과 덕으심을 주셔서 만물 중에 제일 귀한 특권을 주셨으나 저희들이 그 권리를 내버리고 성품을 잃어버리니 몸은 비록 사람의 형상이라도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 할 수 있는 인류의 자격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금수라 초목이라 하여 사람보다 천하다 하나 하느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여 가는 자는 기고 나는 자는 날고 굴에서 사는 자는 깃들이는 자를 해치지 않으며 깃들인 자는 굴을 빼앗지 않고 봄에 생겨서 가을에 죽으며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가니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천지이치대로 행하여 정도의 어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금수 초목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 도리어 낫고 천하며 여러분이 도리어 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같이 제 자격을 잃고도 거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만물 중에 제가 가장 귀하다, 높다, 신령하다 하여 우리 족속 여러분을 멸시하니 우리가 어찌 그 형포를 참아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생각에 찬동하여 하느님께 아뢰고 본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제1. 사람 된 자의 책임을 운운하여 분명히 하는 일. 제2. 사람이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운운하는 일. 제3.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인류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하는 일. 이 세 가지 문제를 토론하여 여러분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행위를 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이름을 빼앗고 이등막이라는 이름을 주기로 하느님께 아릴 터이니 여러분은 이 뜻을 받들어 이 회의에서 결의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개의 치지를 연설하고 회장석에 앉으니 한 귀퉁이에서 까마귀가 우렁찬 소리로 회장을 부르며 일어서서 연단으로 올라갔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문인데요. 이제부터는 까마귀, 그 다음에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이렇게 해서 여섯 동물들이 나와서 인간을 질타하고 깨우치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자기가 맡은 짐승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이 본문에 있는 거를 좀 새길 만한 거 있으면 또 이 부분 좀 읽어주시면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까마귀 아까 까마귀 맞대요? 까마귀. 까마귀 나오십시오. 야, 근데 까마귀가 제일 먼저 이렇게 연단에 올라간 같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선택한 어떤 배경은 어떤 걸까요? 까마귀가요. 야, 하필 까마귀가 제일 근데 먼저.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효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까마귀가 저기도 보시면 아니면 새끼가 자라서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것은 반포지효. 그리고 효를 가장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예. 이게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제일 먼저. 예. 오케이. 그 저도 보면 까마귀라는 보통 이미지가 예. 좀 흉조, 좀 약간 불안한.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어스난 비 오는 날, 예. 그 까마귀들이 뭐 전깃줄에 앉아가 나무 위에 앉아가 하면 뭔가 좀 느낌 안 좋다. 다 그랬지 어릴 때. 기억에 그 미국 그 작가 에드가 앨런 포도 보면 네. 까마귀를 배경으로 해서 뭔가 음산한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고등학교 저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에드가 앨런 포 그 이렇게 그 테이프 있었어요. 책이랑.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에드가 앨런 포에 빠지더라고. 뭐 일부러 빠진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 책이 에드가 앨런 포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까마귀는 사실은 자기가 효를 가장 잘 실행하는 동물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효도는 지금 그 이사장 말씀대로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고 하였고 효도는 100가지 행실의 근원이며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 세중의 정자라고 하였고 본초 강목에도 보면 자조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인자세로 자기를 칭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좀 항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때를 지어 논밭으로 내려갈 때도 곡식을 해치는 버러지를 그 없애러 가는 건데 네. 마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곡식을 해하러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진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은전대라는 집을 짓고 자기들의 언덕을 까마귀들의 언덕을 기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나쁜 기운이 있는 새가 아니라 효를 실행하는 그런 새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본질을 좀 이해해달라. 예.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일이 흉하든지 길하든지 자기가 울 일은 뭐게 있겠냐마는 왜 자기들이 울 때는 이제 그 흉하다 이런 식으로 칭하느냐 하면서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기 까마귀들 집단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우리 까마귀의 본질을 이해해달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까마귀가 진짜 좋은 뜻으로 하는데 어떤 그 이미지가 조금 뭐가 잘못돼 갖고 나쁜 기운을 가진 새다. 아까 보면 이제 그 논밭에 가면 그 버러지를 잡아 먹는데도 마치 곡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는 대로 믿는다는 거. 예. 자, 기도합시다. 우리의 불쌍한 까마귀. 아니 이거 이제 우리 소식을 가져오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까마귀 우는 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우연히 그랬겠죠. 근데 까마귀가 몇 번 울더니 이웃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거를 또 까마귀한테 비유를 해. 까마귀 우연히 우는데.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까치는 길조라고 하잖아요. 길조가 왠지 까치는 좋은 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비슷한데 그 국민은행 그 저 동물 상징이 까치잖아요. 국민은행. 국민은. 모르세요? 국민은행 옛날 로고 예. 저 동물이 저 까치. 자세히 안 봤네. 예, 까치였어요. 까치. 국민은행? 예. 모르겠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히 안 본 거지 우리는. 국민은행 그 별만 요즘 그리고 이제 스타 뱅킹.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만요.
까마귀가 있잖아요. 예. 까마귀하고 이제 새하고 예. 제가 이제 한문을 이제 새는요 이렇게 쓰거든요. 네. 예. 근데 까마귀는 안에가 없어요. 예, 이거 없어. 예, 없어. 이렇게 쓰는데. 재밌는 얘기네. 예, 뭐냐면 이 눈이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눈동자를 그리잖아요. 네. 그 새까맣게 하면 이상해요. 이 빛을 내야 돼. 한가 초점을 눈동자를 그릴 예, 때 예, 예. 까맣게 다 칠해버리면 까마귀 돼버려요. 예, 한번 집에서 그림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릴 때 눈동자를 전부 다 새까맣게 칠하면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모, 창문처럼 네모를 하든지 별 모양을 그려놓든지 예, 예. 하얗게 해야 눈동자가 이렇게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 흰 배경을 네. 상대로 했어.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이제 뭐냐면 눈동자까지 다 까맣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까마귀 눈이. 예, 근데 일반 새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눈까지 온통 까매서 이제 이렇게 획이 하나 없는 거예요. 획이.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요거를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왜 눈동자가 저 모양이에요. 눈이 예. 무슨 처음부터. 처음부터 애초에 예. 애초에 저 한문이 상형문자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아니 근데 다른 나라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보는 나라도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아 있던가요? 예. 일본은 그게- 그저죠. 일본에서 그치, 일본, 근데 일본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일본은 까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 신사 같은 데 가면 까마귀가 굉장히 까마귀 많아요. 그 신사 같은데. 예. 아, 맞아. 그래서 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까마귀가 아침에 까까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까치는 뭐 소식 없고 가지고 그거의 100년도 넘게 그런 고정관이 굳어져 가지고 100년. 색깔이 일단 색깔이 이렇게 뭐 화색조처럼 화려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색깔이 까마니까 무슨 뭐 저승사자 물건 같은 게 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새까마니까 온몸이. 그리고 맨 뒤에 이제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제가 나눠드린 거 있는 거 보겠네. 없는가? 있죠. 거기에 정리를 해놨는데 맨 뒷장으로. 거기에 거기도 한 번씩 넘겨보면서 보셔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여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여우. 아, 예, 예. 여우. 오케이. 네. 지금 까마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여우인데요. 네. 사실 그 여우에 대한 얘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호랑이를 그럼 날 따라와봐라. 어? 지금 동물 중에 그 여우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위상이 어떤지. 그래서 뭐 호랑이가 뒤에 따라가 봤더니만 동물들은 뒤에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호랑이한테 자, 내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런 얘기 보면 이제 사실은 호랑이의 위상을 이용해서 조금 영악하게 그 동물들도 속이고 호랑이도 속이는 그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우가 교활하다. 네. 근데 지금 여우